안녕하세요. 알리아스 왕입니다. 오늘로 알리아스 3주차에 접어드는데요. 3주차는 2주차 때까지 했던 마우스 컨트롤 그리고 그 오브젝트를 가지고 이동하거나 무브하거나 그 다음에 피봇을 가지고 정확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피팅을 시켜서 움직이거나 붙여놓거나 하는 마우스 컨트롤에 이제 중점을 두고 수업을 했는데요. 이거는 뭐 2주 했으니까 그만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알리아스를 하는 데에서는 꾸준히 필요로 하는 그런 요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건 연습을 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수업이다 보니까 이거를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는 것 때문에 이번 주는 지금 2주 동안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커브에 대해서 한번 이론적인 거 하고 그 다음에 커브를 사용할 때 유의점들 그런 부분들에서 잠깐 이제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이론적으로 교육을 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하면서 작업을 할 때 보면 이제 이쪽 우측 쪽에 화면의 우측에 있는 컨트롤 패널하고 디아고노스틱 쉐이드가 이제 작업하다 보면 많이 꺼져가지고 문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꺼지면 제일 먼저 컨트롤 패널 같은 경우는 윈도우에 가면 자 여기 윈도우에 컨트롤 패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주면 다시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디스플레이로 가면 아래에서 두 번째 디아고노스틱 쉐이딩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를 다시 체크를 해주면 자 이렇게 뜨는 창이 뜨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간혹 이제 화면에서 물체가 안 보여지게 되거나 카메라가 이제 오류가 생겨서 이 창에 안 뜨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원래 있는 애들인데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이는데 이렇게 잘 보이는데 갑자기 카메라에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윈도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이제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마킹 메뉴나 이런 거 세팅을 하긴 했지만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이제 툴에 대한 아직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기 루겟을 꼭 눌러주면 자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찾을 때에는 자 이렇게 사라졌다 할 때는 나머지 이 세 개 화면에서 보여지는 물체를 선택을 하고 안 보이는 화면을 선택한 다음에 루겟을 해줘야지 자 이게 찾아집니다. 물론 여기서 없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 탑사이드 프론트에서는 사라지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 자 이렇게 오브젝트를 퍼스펙티브에서 잡고 사라진 뷰에서 자 이렇게 루겟 해주면 자 이런 식으로 찾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는데 뭐 동영상에 나오는 메뉴는 제 거에서는 메뉴가 뜨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프리퍼런스에서 메뉴를 보면 이숏 메뉴에 체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무조건 롱 메뉴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리아스를 시작을 하면 제일 먼저 체크를 해줄 것이 자 프리퍼런스로 가서 메뉴에서 롱 메뉴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디아고너스 쉐이드에서 톨러렌스 값을 여기 보통 0.1로 잡혀 있을 거예요. 여기를 0.001 1000분의 1 톨러런스 값으로 잡아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세요.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들은 이렇게 있는 위치, 자 메뉴에서 롱 메뉴 해주고 윈도우에서 컨트롤 패널, 오브젝트 디스플레이에서 디아그노스틱 쉐이드 이걸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화면에서 움직일 때 화면을 움직일 때는 Shift R2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은 탑, 레프트, 프론트 뭐 여기 백으로 되어 있지만 백이든 프론트는 상관은 없어요. 세팅값마다 틀리니까. 자 여기서는 왼쪽 마우스는 다 먹지 않습니다. 자 Shift R2를 누른 상태에서
탑 사이드 프론트 이쪽은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자 이렇게 무브가 됩니다. 무브 화면이 좌우로 움직이죠. 그죠? 자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당기면 줌아웃이 되고 밀면 줌인이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퍼스펙티브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무빙이 되고 오른쪽 마우스로 당기면 줌아웃 밀면 줌인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뷰잉이라고 해서 물체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좌표 센터로 움직이는데 여러분들 볼 때 이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는 온전히 퍼스펙티브 뷰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이 물체가 있는 지금 이 선들이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선들이 있죠.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선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하면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자 요런 게 떠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게 뜨면 이걸 돌리라고 하는데 자 클릭을 할 때 착각했어요. 클릭을 할 때 쉬프트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물체에다 왼쪽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돌리가 생성이 됩니다. 이 돌리는 뭐냐면 이 화면의 중심을 이 물체에다 갖다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하거나 뷰잉을 하거나 무브를 하면 이 돌리를 중심으로 화면이 움직입니다. 이게 없으면 자 지금 여기 이제 생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물체에 생성이 된다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가 있으면 얘를 위주로 돌고요. 여기 있으면 이렇게 위주로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퍼스펙티브 뷰를 컨트롤할 때는 이 돌리를 사용해주면 훨씬 더 자, 줌인하기도 되게 편하죠. 이렇게 여기다 놓으면 여기로 줌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돌리를 쓰는 게 이 퍼스펙티브 뷰를 이제 운영할 때 되게 편리한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해서 화면에 이제 움직이는 거는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움직일 때 보면 자 이렇게 하면 항상 물체 정중앙에는 이제 이 피봇이라는 게 이제 중심점이 있는데 얘를 가지고 무브 명령어 마킹 메뉴를 쓸 때는 항상 쉬프트 컨트롤을 동시에 누르고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누르면 메뉴가 이제 저번 주에 세팅을 했으니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선택을 하려면 오브젝트를 해서 선택을 하고 가운데 버튼 무브한 다음에 왼쪽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때 이 그리드 선상에서 간격마다 맞추려면 Alt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그리고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딱딱딱 이 그리드의 중심, 그러니까 가로지르는 중심 부분을 붙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기능을 스냅 기능이라고 합니다. 스냅.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컨트롤 C V를 하면 자 이렇게 하나가 복사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무브를 하고 무브 명령어를 주고 무브 명령을 준 다음에 얘를 컨트롤 Alt를 누르면 컨트롤 Alt를 눌러서 이렇게 하면 이 프레임을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프레임. 자 이렇게 그렇죠. 근데 움직이는 거는 항상 중심 피봇을 따라서 움직이죠. 자 이때 여러분들 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자 set pivot 이제 마우스에 이제 마킹 메뉴에 넣었을 거야 아마 세팅하면서 자 피봇을 선택을 하고 똑같이 컨트롤 Alt를 누른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하면 이 프레임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곳에다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이 상태에서 무브를 하고 똑같이 컨트롤 Alt를 누르면 이 중심을 따라서 가는 걸 보이죠? 자 이렇게 어느 물체든 알리아스에서는 그 물체가 갖고 있는 피봇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도
무브 명령어 주고 Alt 눌러서 그리드로 가도 항상 이 초록색 점이 있는 피봇이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무브를 저희 로테이트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중심으로 움직여요. 이렇게. 이걸 꼭 아시고, 이거는 알리아스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이면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마시고, 물체를 움직일 때는 피봇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스냅 기능은 Alt를 누르면 그리드를 따라서 움직이고, 컨트롤과 Alt를 동시에 누르면 물체의 프레임을 따라서 움직인다. 자, 그거 꼭 기억을 하시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면 지금 2주 동안 했던 내용을 좀 한 번 더 이제 짚어드리는 정도가 된 것 같고요. 항상 잊지 마시고 연습을 꾸준히 매일 30분씩이라도 연습을 하는 게 몸에 익히는데 굉장히 좋아요. 5일 놀고 내일 수업이니까 한번 해야지 하고 하루 6시간 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매일 30분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 몸에 익히는데 그냥 손가락이나 뭐 이런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몸이 그냥 기억하는 걸 연습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2주 했다고 몸에 익혀지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꾸준히 열심히 하셔서 몸에 익히는 거니까 그 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이제 복습은 여기까지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키면 항상 이 네 개 뷰가 뜰 건데 알리아스 특히 이제 자동차 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항상 레프트 뷰가 기준이 됩니다. 레프트 뷰가 기준이에요. 이 레프트 뷰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레프트 뷰가 왜 중요하냐면 자동차는 무조건 이 레프트 뷰에서 자동차의 앞머리가 왼쪽을 향하고 있고 자동차의 뒤통수가 오른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레프트 뷰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을 카라인이라고 합니다. 카라인. X축 방향이라고도 하고요. 실제적으로 많이 쓰는 말은 카라인 방향이라고 합니다. 레프트 뷰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방향을 카라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쪽이 차의 앞부분, 중간, 뒷부분이 되겠죠. 자, 이거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이제 알리아스를 할 때는 우리 학교에서 이제 알리아스를 한다는 거는 자동차를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꼭 이건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커브 이제 알리아스에서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뭐든지 모델링을 진행을 하면 알리아스에서는 커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커브를 쓸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커브를 이제 한다고 하면 이제 마킹 메뉴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커브라는 폴더를 열어보면 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 노란색 화살표가 있다는 건 꼭 눌러보면 이런 히든 메뉴가 있다고 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할 거는 EP 커브입니다. EP 커브. 이 CV 커브하고 EP 커브의 차이는 뭐냐면 EP 커브는 클릭을 하고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그냥 클릭만 하면 자, 이렇게 커브가 만들어져요. 이제 커브가 만들어지는데 자, 보면 여기 있는 빨간색 점을 우리가 CV라고 합니다. 이 CV. 빨간색 점을 CV라고 하고 여기 빨간색 점과 점이 연결되어 있는 걸 헐이라고 합니다. 헐. 그리고 여기를 라인이라고 잡아요. 커브라고도 하고 라인이라고도 하고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커브입니다. 라인은 따로 있어요. 자, 그래서 커브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이는 CV 커브는 뭐냐면 찍으면 딸랑 이렇게 생겨요. 뭐 이거랑 아까 틀리죠? 여기는 지금 CV라는 애가 벌써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얘는 달랑 찍고 하나, 찍은 다음에 하나, 두 개예요. 그 다음에 찍고, 찍고. 자, 찍으면 계속 찍어져요. 그리고 얘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세 번 찍어야지 자 요런 EP 커브랑 같은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CV 커브보다는 EP 커브의 사용률이 굉장히 많고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번 첫 시간 3주차에는 EP 커브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EP 커브라고 해서 얘가 특별한 건 아니고 얘가 가장 기본 단위예요. 사용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론적인 커브에 대한 개념하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론적인 거에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자 이제 데모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 나갈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EP 커브를 이제 쓸 때는 선택 툴에서 이거 아마 이건 안 갖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 툴 선택하는 거죠. 픽이죠. 픽에 보면 자 여기 CV라고 있죠. 항상 이 CV를 선택을 해줘야 돼.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마킹 메뉴에 이제 여기 CV라고 아예 들어있죠. 그래서 자 왼쪽 마우스 버튼은 뭔가를 선택하는 툴이 다 있다고 했죠. 여기 제가 선택하는 툴은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에디트, CV, 커브, 서페이스, 오브젝트.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조금 이제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리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주로 잡고 있는 건 오브젝트로 지금 잡고 있어요. 오브젝트는 자 이렇게 잡으니까 육각형의 전체가 다 잡히죠. 오브젝트니까요. 이건 오브젝트. 자, 근데 여기 보면 이거 두 번째 거 가져갈 때 아마 이렇게 해서 자 다 껐다가 한 번은 커브로 해서 가져가고 한 번은 서페이서라고만 해서 가져가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자, 이게 그 부분입니다. 자, 서페이서라고 하는 거는 딱 찍으면 자 육각형의 한 면만 잡게 되죠. 전체를 잡지 않아요. 그죠? 자, 근데 서페이스라고 해도 드래그해서 잡으면 다 잡히겠죠. 그죠? 자, 근데 오브젝트처럼 딱 찍었을 때 전체가 잡히진 않아요. 이게 서페이스로 잡는 거냐 오브젝트로 잡는 거냐의 차이예요. 자, 그리고 커브. 자, 요거였죠. 요 컴포트에서 커브만 갖고 고에서 가져간 거. 자, 이때 그게 이겁니다. 이 커브. 자, 요거 잡으면 커브는 잡혀요. 자, 그리고 CV.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이 CV를 선택하면 이 빨간 점만 잡힙니다. X표로 되어 있는 거. 자, 다시 한번 잡힌 걸 다시 잡으면 선택이 해지되고 안 잡힌 걸 드래그하거나 찍으면 자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자, 중요한 거 알리아스에서는 자 요렇게 자 이걸 CV를 딱 이렇게 딱 찍듯이 찍어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잡을 때는 드래그해서 잡습니다. 드래그. 찍어서 잡을 때는 그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은 아직 뭐 여러분들이 아직 겪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버릇을 꼭 들여야 할 거든 이거 커브라고 해도 이 커브니까 이렇게 찍어서 잡는다 이걸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알리아스를 하다 보면 자 지금 여기에는 커브가 한 3개가 지금 교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겹쳐져 있는 거죠. 자, 이때 CV를 여기로 그냥 콕 찍으면 자 물어봐요 이제. 자, 그럼 나는 세 번째 만들어진 커브를 잡을 거냐? 세 번째 만들어진 커브의 CV를 잡을 거냐? 네 번째 만들어진 CV를 잡을 거냐? 두 번째 만들어진 CV를 잡을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체가 겹쳐져 있을 때만 이렇게 찍어서 하는 거지. 이게 자 이렇게 하나만 있는 상태에서는 되도록이면 드래그해서 잡는 법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랑 이제 관여가 있는데 자 이렇게 커브가 있어요. 자, 여기서 피봇이 여기 있는데 무브 해가지고 컨트롤 누른 상태 컨트롤을 누르면
근처에 안 가도 이 근처에만 가도 이렇게 찍혀요. 그리고 Alt를 누르면 근처에만 가도 찍혀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무브한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는 여기 찍는다고 여기를 눌러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그죠? 왜 그러냐면 자 분명히 여기가 움직일 거예요 이제. 그래서 무브 명령이 있었고 컨트롤을 누른다는 거는 이 피봇 이런 점에다 붙인다는 건데 컨트롤 알트를 누르는 건 이런 라인에다 붙이는 거고요. 이건 해봤죠? 자 이렇게 한다는 거를 명령을 미리 준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무브하고 컨트롤 누르고는 여기를 찍어버리면 컴퓨터는 자 얘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할 때 이제 초기에는 자 뭔가 명령을 할 때는 항상 찍지 말고 드래그를 해서 잡는 법을 연습을 하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야지만 얘를 갖고 무브한 다음에 자 커서 여기 있죠. 커서 여기 있어요. 컨트롤을 지금 누르고 있어요. 근데 커서는 여기 있어요. 왼쪽 마우스 버튼을 여기 커서 있는데도 눌러볼게요. 자 바로 가죠. 왜? 가장 근접한 위치에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얘는 자 여기다 갖다 놓고 자이 피봇이 갈 때 CV가 여기하고 여기가 있는데 자 가운데다 놓으면 저도 어디로 갈지 몰라요. 하지만 조금만 빗나가서 이쪽 CV에 가까운 위치에 커서를 놓고 컨트롤 누른 다음에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가까운 곳에 붙습니다. 그리고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움직이면 가장 가까운 쪽으로 이동하는 CV에 갖다 붙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꼭 선택을 하거나 이동을 하거나 할 때는 특히 컨트롤 누르거나 Alt를 누른 상태에서는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위치를 찍지 마세요. 그런데 그게 버릇이 될까봐 처음부터 그냥 드래그를 해서 잡는 버릇을 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이거 명심하시고 이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커브인데, 자, 처음에 이 커브를 쓰면, 자, 이게 수평으로 그어지는데 어떻게 긋는 거냐? 수평은 어떻게 긋는 거냐면 똑같아요. 자, CV 커브를 선택한 다음에 왼쪽 버튼을 누르고 다음 버튼 누를 때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수평이 그어져요. 그리고 똑같이 꼭 낫싱을 해줘야 돼. 왜 낫싱을 안 해주냐면 안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걸 찍고 낫싱을 안 했죠. 여기 찍는 순간 이렇게 돼요. 찍는 데마다 생겨요 얘도.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찍었으면 꼭 낫싱을 해주세요. 낫싱. 자 낫싱을 한 다음에 다시 커브 CV 커브를 잡고 왼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이번에는 자 커서 여기 있죠. 가로에 있죠. 가로선상에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보세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자 그러면 아래로 생깁니다. 얘는. 그죠? 다시 하고 이쯤에 있죠. 커서 좀 아래쪽에 있지만 가로 방향에 있죠. 오른쪽에. 근데 수직으로만 내려오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 커브를 쓸 때는 왼쪽 마우스를 누르고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이게 아니네.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가운데를 누르면 가로로 생기고 낫싱 한 다음에 왼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수직으로 생깁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커브를 쓰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커브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브는 알리아스에서 쓰는 커브는 스플라인이라는 개념을 갖고 만들어져요. 이 스플라인은 뭐냐면 옛날에 컴퓨터가 없던 시절 뭐 기원전 2000년 전 막 이집트 시대 뭐 이런 거 있죠. 피라미드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든 운송기관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게 배입니다. 배. 이 배를 피라미드 이집트 시대 때부터 기원전 2000년 전부터 배를 만들었어요. 사람이. 자 지금도 컴퓨터로 만드는 배를 그 옛날에 컴퓨터가 없이도 만들었어요. 그 곡선 배에 보면 곡선이 되게 멋있게 잡혀 있죠. 배 곡선을 보자면 이런 곡선이겠죠. 배를 보자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배 섹션을 보면 배가 이렇게 생겼어요. 배 섹션은. 자, 근데 앞에서 본다고 하면 자, 이렇게 가운데가 갈라져 있겠죠. 이렇게 나무도 이렇게 돼 있고. 자, 근데 뒤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죠. 나무는 똑같이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리고 배를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죠. 배가. 그렇죠? 자, 이렇게 배가 곡선 어느 면을 보던지 간에 직선은 하나도 없어요. 어느 면을 봐도. 아, 여기는 직선이네요. 어. 하여튼 이렇게 이제 곡선이 많은데 배가 이걸 옛날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배가 곡선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쓴 거죠. 자, 이 선수부 배가 앞부분으로 가면 배가 이렇게 긴 나무 널판지들을 막 이렇게 대서 만들었는데 휘어져야겠죠 나무가. 근데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휘어져 있겠어요. 자연적으로 휘어진 나무는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가는 나무를 보면 이 나무를 정면에 이제 지금 이 측면에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나무지만 얘를 탑에서 보면 나무가 이렇게 휘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휘어져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나무가 배 모양으로 조립이 돼야 하니까.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휘어져 있어야겠죠. 그죠? 나무를 어쨌든 이렇게 휘어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휘는 방법을 어떻게 했냐? 자, 여기에 나무를 하나 놓고요. 여기도 나무를 하나 놓고 여기다 나무를 하나 놔요. 그죠? 아, 이 부분은 조금 이 부분에다가 나무를 하나 나무를 하나 이렇게 놔요. 이렇게 세 개가 쭈른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나무를 이렇게 놓으면 두께 때문에 이렇게 휘겠죠. 나무가 들어가면. 그죠? 이렇게 휜 다음에 여기다 물 뿌리고 말리고 물 뿌리고 말리고 물 뿌리고 말리고 아니면 물 뿌리고 굽고 불로 굽고 물 뿌리고 불로 굽고 뭐 해서 형상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스플라인이에요. 이게 스플라인. 자, 그러면 우리가 쓰는 이 CV 커브하고 이거와 무슨 차이냐? 자, 이게 원래는 이렇게 평평한 나무였겠죠. 자, 근데 자, 이렇게 휘고 자, 이렇게 휘었단 말이에요. 자, 이걸 좀 보기 좋게. 자, 이렇게 휘었을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CV는 여기에 있는 이 말뚝, 나무 말뚝하고 같은 거예요. 얘는 당연히 이쪽 오른쪽 왼쪽 하단에 얘는 여기에 있는 말뚝을 얘기하고 얘는 여기에 있는 말뚝을 얘기하고 여기에 있는 이 말뚝은 얘네 둘을 얘기를 해요. 요게 스플라인 개념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세 개의 말뚝이 위치한 거에 따라서 직선이었던 나무가 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뚝을 어디에 박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다는 거는 얘는 말뚝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걸쳐질 때 두께가 이렇게 걸치고 자, 이렇게 된 거겠죠. 그죠? 이렇게 걸쳐진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당연히 요 말뚝은 이 CV는 얘랑 붙어 있는 거고 이 CV는 얘를 붙어 있는 거고 얘는 여기고 뭐 얘는 지금 여기 붙어 있는 얘겠죠. 자,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CV를 힘점이라고도 합니다. 힘점. 왜? 이렇게 힘을 써서 커브를 휘어 놓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할 이제 이 CV 커브는 이런 스플라인 개념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커브라는 거에 대해서 이런 개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이제 뭐에서 보여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잡고 선택을 하고 하는 거, 얘네들을 이제 이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자, 지금 보이는 여기 점 보이면 여기는 네모가 돼 있고 여긴 U자로 돼 있고 여기는 X로 돼 있죠. 이거 다 그냥 모양만 이렇지 다 CV라고 합니다. CV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CV와 CV 사이를 잇는 이 선 있죠? 빨간 선. 얘를 헐이라고 합니다. 헐. LL인가? 뭐 하여튼 이렇게 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를 커브라고 합니다. 커브.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다 이해는 하겠는데 CV에서만 꼭 모양이 다 틀리죠. 이거는 뭐냐면 방향성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자동차는 레프트 뷰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카라인이라고 했죠. 카라인이라고 했죠. 자, 이것처럼 이 커브가 시작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작한다라고 방향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여기가 U자고 시작점이 네모로 표기가 되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자, EP 커브를 할 때 지금 왼쪽 찍고 오른쪽에다가 가운데 버튼 눌렀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뜨죠. 지금 제가 말한 거랑 똑같죠. 자, 그런데 똑같은데 EP 커브를 오른쪽에서 찍고 왼쪽에서 끝내버리면 자, 어때요? CV가 반대로 됐죠?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커브의 방향성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U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커브를 쓸 때는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쓰는 버릇을 들여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커브를 쓸 때 이 커브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커브 또 선택하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딱 갖다 대면 여기 점이 생기죠. 자, 커브를 두 개 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도 자, 항상 커브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렸기 때문에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고 얘도 여기서 이렇게 가게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커브가 뒤로 돌아가 이제 자, 이렇게 생겼다가 여기가 이제 시작이겠죠. U 돼 있고 X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뒤에 이어지는 커브가 여기를 먼저 클릭을 해서 여기에 U가 있고 X가 되고 여기가 X가 만나면 자, 첫 번째 커브의 흐름은 이렇게 되는데 두 번째 커브의 흐름은 반대로 오는 역순이 되겠죠. 그러면 자, 커브를 잇는 데에서는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이 커브를 가지고 스킨을 만들게 되면 이 부분에서 스킨을 만들 때 충돌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커브를 쓸 때에는 항상 방향을 잘 확인하고 일관되게 흐름을 형성할 수 있는 커브를 사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마지막에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듯이 면을 만들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유의하시고 커브를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커브를 이용한 모형을 한번 이제 할 건데 자동차하고 배를 할 겁니다. 근데 시간에 따라서 뭐 자동차만 할 수도 있고
근데 일단 계획은 자동차하고 배 정도를 간단히 만들어 보는 데모를 할 겁니다. 먼저 이제 커브에서 EP 커브를 하나 선택을 하신 다음에 지금 이거 만드는 거는 뭐 스케일하고 크기 이런 거 전혀 그런 건 관계없이 그냥 형태상으로 그냥 만드는 걸 할 겁니다. 간단하게. 마치 한 유치원생들이 자동차를 그리면 요런 거 그리죠. 유치원 정도 되는 애들 보고 자동차 그리라고 하면 요렇게 그릴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동차를 그릴 겁니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뭐 간단하게 그 커브를 이용해서 모델링 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는 자, 커브, EP 커브로 선택하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근처 여기 있는 CV 근처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붙고 그 다음 이제 중간 버튼 아니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수직으로 많이 만들어집니다. 난 좀 클래식한 옛날 차들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의 쉐입으로 한 대를 만들 겁니다. 지금 이렇게 뭐 피부 벌리고 하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CV를 하나씩 잡고 이렇게 늘리면서 만드는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차 바디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한 1950년도 뭐 그런 정도 되는 롱로즈의 쿠페 느낌 정도 나는 그런 바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건 얼라인이라고 하는 건데, 자, 커브를 똑같이 만들어 주고요. 얼라인은 오브젝트 에디트에 여기 얼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주고 두 번 클릭한 다음에 G1을 체크해 주세요. 두 번 클릭하고 G1을 체크해 주세요.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은 뭐 이런 거를 아는 것보다는 커브를 갖고 내가 어떤 형태를 만들 수 있는지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지금 이거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만 탄젠트를 맞춘다고 해서
자, 이렇게 해놓으면 요 CV를 흔들면 이 CV가 움직이는 방향에 맞춰서 얘가 연속이 돼서 종속이 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여지겠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곡선 구간이 생기게 되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CV가 이론 설명해 줄 때처럼 간격이 자, 여기가 제일 넓고 그 다음 좁아지고 제일 좁아지죠. 자, 만곡점이 제일 좁죠. 자, 그거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그걸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떤 형태를 만들든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이제 이 CV의 정리를 그렇게 해주면 가장 좋은 겁니다. 자, 이런 뭐 쉐입이 만들어졌다고 치면 자, 컨트롤 CV 자, 적당한 폭까지 이제 내려온다고 치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이쪽 한면 전체가 아이고 자, 한면 전체가 이렇게 복사가 돼서 다 잡혀 있죠. 자, 이때 에디트에서 그룹을 해주면 선이 바뀌었네. 자, 여기 선 커브를 다 전체 선택해서 커브를 잡고 자, 저 에디트에서 그룹을 해주면 자, 이렇게 선이 자, 커브로 잡을 때는 이렇게 잡히지만 그룹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브젝트로 잡으면 하나에 한 번에 다 잡힙니다. 이렇게. 그리고 피봇도 하나로 설정이 되어 있죠. 커브가 여러 개인데도. 그럼 이 전체 영상의 중심이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이드로 가서 스케일로 줄입니다. 이렇게. 자, 이 줄일 때는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정스케일로 줄입니다. 이렇게 정스케일. 자, 그런 다음에 아래는 평면이 맞춰지기 때문에 이렇게 평면을 내리고요. 자, 그리고 스케일인데 왼쪽 마우스 버튼이 아니라 가운데 버튼으로 하면 길이만 늘어나요. 높이는 그대로 있고 길이만 늘어납니다. 길이만. 자, 이렇게 무브해서 뒤로 전체적으로 약간 뒤로만 지나가게. 그리고 피봇을 아래로 보내놓고 스케일을 오른쪽 버튼으로 하면 위로만 늘어나겠죠. 자, 이렇게. 자, 이런 상태.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럼 조금 작아진 거가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로 얘네를 다 잡고 에디트에서 듀플리케이트로 간 다음에 자, 지금 복사가 되는 거 봤나요? 자, 여기를 잡고 자, 가운데 만들어진 거 그대로 놔두고 옆으로 뺀 거죠. 얘를 갖고 선택한 다음에 에디트에서 듀플리케이트 미러 자, 이렇게 해주면 여기 XZ가 있죠? 고 하면 이렇게 반대로 넘어갑니다. 왜? 처음 만든 걸 기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세 개가 됐죠? 자, 위에 탑에서 좀 볼까요? 폭이 어떤지. 자, 이렇게 폭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정면으로 봅시다. 자, 정면에서 봤을 때 자동차는 이 A 필러, 루프, C 필러까지 넘어가는 이 라인이 정면에서 봤을 때 반듯하지가 않죠. 그죠? 자, 커브 잡고 자, 이 커브를 다시 여기 지금 그룹이 돼 있으니까 자, 이 그룹이 돼 있으니까 이 그룹을 언그룹해서 풀어줍니다. 그룹을 그리고 위에 있는 커브만 드래그해서 다 잡고 얘네만 다시 그룹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센터 피봇. 자, 그럼 피봇이 가운데로 왔죠? 그러면 정면에서 로테이트. 자, 이 로테이트는 다 여기서 아마
마킹 메뉴 세팅 값에 다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로테이트 한 다음에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이렇게 기울여 줍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자, 이 선보다 안쪽에 있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옆에 있던 요 커브는 없어도 되겠죠. 이렇게. 왜? 다시 밀 거니까 얘네는. 자, 이 상태로 하고 탑으로 간 다음에 자동차는 원래 볼륨이 좀 있죠. 사이드가.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볼륨이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앞에 볼륨이 조금 뒤보다는 조금 볼륨이 나와야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그러면 얘네 넘긴 거는 지워놓고요. 가운데 있는 얘도 조금 앞쪽으로 이렇게 보내놓을게요. 이렇게 돼 있고요. 가운데를 조금 낮춰볼게요. 너무 좀 높게 솟은 것 같아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볼륨이 좀 있어야겠죠. 조금 이렇게 조절을 하고. 이런 조절을 한 다음에 자, 다시 얘네를 잡고 듀플리케이트. 여기 미러를 하는 게 아니고, 자, 여기 이 서류 아이콘처럼 돼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XY가 나오면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스킨 서페이스 부분에 스킨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스킨 여기 요거를 클릭을 하고, 이거 나오는 건 일단 무시하세요. 자, 얘를 클릭을 하고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로 선을 순서대로 하나씩 눌러볼게요. 1, 2, 커브가 두 개 있네요. 잠시만요. 여기가 복사하면서 교차된 선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누르면 아까 얘기했듯이 큰 숫자가 있죠. 이게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커브예요. 그러면 크게 만들어진 숫자만 먼저 눌러서 델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고요. 자, 다시. 자, 스킨 키 누르고 쉬프트 누른 다음에 왼쪽 마우스로 순서대로 1, 2, 3.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죠. 쉬프트 키를 누르지 않으면, 자,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졌죠. 쉬프트 키를 누르지 않고 그냥 이 스킨 키만 갖고 하면 이렇게 엣지가 생겨요. 엣지 보이죠? 엣지로 각이 졌죠. 서페이스로 잡아서 델리트. 자, 근데 이거를 똑같이 쉬프트를 누르고 하나, 둘, 셋 누르면 곡선입니다. 곡선 생겼죠? 자,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쉽게 하나, 둘, 셋 눌러주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됐죠, 이렇게. 여기도 하나, 둘, 셋. 뒤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생겼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 바이레일 배웠죠. 바이레일 2로 잡아놓고 시작을 하고 했죠. 자, 그래서 직선의 커브 마주보는 걸로 커브 잡고, 그럼 먼저 잡았으니까 제네레이션 섹션 커브 1, 2번은 잡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레일. 자, 잡았죠. 자, 그럼 이 면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럼 마찬가지로 반대도 나스팅 한 다음에, 자, 커브 마주 보듯이. 자, 그럼 이렇게 면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면인데 이 면 어떻게 만드냐? 자, 하나, 둘, 세 개 있죠. 커브가 세 개로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해주고 커브 이어주고요. 밑에 탑에서 봤을 때 좀 부풀려서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뭐 레일을 만든 건데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거의 될 거예요. 두 개니까. 자, 마주보는 커브, 그다음 커브. 네, 만들어졌네요. 뭐 나쁘지 않아요. 자, 이렇게. 그죠? 그럼 반대쪽도 자, 마주오는 거 커브. 아, 밑에가 지금 커브를 라인을 안 이어놨으니까 자, 이때는 자, 서페이서 여기 잡고 에디트해서 듀플리케이트해서 밀어 하면 이쪽으로 갔을 거예요. 자, 이렇게 미러를 쓸 때는 항상 이 모델의 기준점이 정중앙에 있어야 돼. 이렇게 정중앙에 있어야지 이게 미러는 말 그대로 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중앙이 거울인 거예요. 여기가 거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스킨이 있던 커브가 있는 위치에서 거울에 반사되니까 뒤에 똑같은 반대 위치에 이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미러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모델 만들 때 이 섹션에서 이 섹션 자체가 센터에서 만들어졌는지를 꼭 확인을 하고 모델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은 뭐 근데 이제 가면서 이제 알아가는 거니까요. 지금 오늘 이제 할 거는 이렇게 커브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를 가지고 커브를 만들면 그 커브를 가지고 바이레일이나 이 스킨을 이용해서 이제 스킨을 만들 수 있다. 요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알리아스의 이제 커브를 써서 이제 면을 만들 때 이제 기준은 알리아스는 두 개의 점, 두 개의 선, 네 개의 점, 네 개의 선이 있어야 면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점이 두 개가 있으면 선을 그을 수가 있죠. 그죠? 점이 두 개가 있으면 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런 선이 하나가 더 있으면 마주보죠. 마주보면 이게 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주보면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네 개의 선이라는 거는 자, 네 개의 점 그럼 네 개의 점이니까 선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개죠? 그럼 네 개면 얘도 면을 이거에 맞춰서 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냐면 만약에 점이 하나만 있어요. 선도 못 만들고 점도 하나기 때문에 면을 못 만듭니다. 자, 그러면 면 두 개는 이제 얘기를 했고 점이 세 개다. 면 두 개는 얘기를 했고 이 점이 세 개다. 이러면 선을 세 개를 이을 수 있죠. 알리아스에서는 면이 세 개거나 점이 세 개면 면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이 만들어진다 해도 불안정한 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면을 만들 때는 선이 짝수여야 돼요. 두 개가 있든지 네 개가 있든지, 그리고 이 네 개가 붙어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어쨌든 선은 4개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서로 마주 볼 때 기본적으로 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알리아스의 기본 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자동차 유리 이쪽 유리 부분 만들 때 지금 이 유리 만들 때 자, 면이 선이 4개나 2개가 있어야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선이 하나, 둘, 셋, 4개. 4개죠? 그러면 2번과 4번이 마주보고 있는 거고요. 1번과 3번이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면이 2개여도 면을 만들 수 있어요. 그때는 스킨을 쓰는 건데, 자, 스킨을 쓰면 마주보는 애들만 갖고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아래 커브하고 위 커브에는 면이 결성이 안 됐죠. 왜? 마주보는 걸로만 만들었으니까.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보이는 바이레일에서 투투, 그러니까 얘랑 마주보고 얘랑 마주보는 거 이렇게 했더니 같은 바운더리 내에서 똑같은 면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요런 겁니다. 물론 이게 잘 만들어진 건 아니야. 이 면 자체가 잘 만들어진 면은 아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알리아스에서 커브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조건이면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겁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면. 자,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자, 이 커브가 여기 있어요. 얘를 앞으로 살짝 보내볼게요. 여기서 무브에서 자, 앞으로 보내니까 점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로테이트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링크가 살아있기 때문에 로테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올라오죠. 자, 여기서도 그러면 자, 움직이는 대로 올라오죠. 자,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면 자동차 뭐 만드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손이 좀 많이 가고 신경이 좀 쓸 게 많다 뿐이지 기본적으로 만드는 방식은 이런 방식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많은 툴들이 있어요. 이 툴들 이용해서 하면 이제 계속 이제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만들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서 이제 커브를 잘 못 다루면 나머지 그런 기능이나 이런 거 프로그램에서 도와주는 기능 키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기능 키들은 단지 내가 잡는 이 커브다 이런 면의 이제 퀄리티나 이런 것들을 체크도 해주고 좀 도와준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델링 할 때는 내가 얼마만큼 이 커브를 잘 다뤄서 CV 간격이나 CV의 형상이나 뭐 그런 쉐입에 맞춰서 커브를 얼마만큼 내가 더 잘 다뤘냐의 그 노력에 의한 노하우가 필요한 거지. 그게 쌓여 있지 않으면 나머지 이런 여러 가지 도와주는 이런 도구들은 그닥 그 큰 그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부터 신경을 써야 될 것들은 요런 커브를 얼마만큼 잘 다루느냐 요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모델이 만들어지면 자, 파일에서 세이브가 나가면 저는 이 드라이브예요. 이 드라이브에서 유튜브로 들어가서 자, 알리아스 베이직 3주차 자, 이렇게 들어가서 오늘 날짜 쓰고 0402
하고 여기에 뭐 저는 학번이 없으니까 학번은 뭐 그냥 땡땡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민 쓰고 알리아스 베이직 맞나? 맞죠? BASIC 베이직 하고 오늘이 3주면 이게 3주니까 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저장 이렇게 하나 저장을 하고요. 사이드로 다시 가서 오브젝트 끄고 이번에 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지금 이제 여기 CV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벌리는 거는 자, CV 두 개를 잡고 센터 피봇을 해준 다음에 스케일 가지고 스케일 선택해주고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드래그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양쪽으로 다 벌어졌다, 똑같이 균등하게 벌어졌다 펴졌다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탑으로 가서 자, 이렇게 보여주고요. 자, 이렇게 하는 것도 무브 명령어 주고 컨트롤 키 눌러준 다음에 근처 누르면 이렇게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 피봇 여기로 옮겨주고요. 탑으로 가서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커브 잡고 에디트해서 듀플리케이트해서 미러 해주면 바로 넘어갑니다. 이제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정면에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얘도 잡고 미러해서 넘겨주면 이렇게 생기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선에서 컨트롤 C V 복사한 다음에 피봇을 아래다 주고요. 얘 여기다 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사이드에서 봤을 때 이 상태에서 스케일 전체 잡고 스케일에서 비슷하게 이렇게 갑니다. 탑에서 보면 자,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 끝에만 잡고 무브한 다음에 컨트롤하고 알트 누른 다음에 왼쪽 마우스 버튼 드래그하면 이렇게 잡힐 거예요. 이렇게 잡힌 거 보이죠? 사이드로 보면 그럼 여기서는 그냥 앞으로만 밀어서 자,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돼도 되고 뭐 이렇게 가도 되는데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것보다는 평면이거나 아니면 뒤로 살짝 벌어진 정도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봐도 자,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이 커브를 만드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알리아스는 면이 4개가 필요하다고 했죠. 자, 여기 이렇게 여기까지 1번, 여기 2번, 3번, 4번이죠. 자, 그럼 마주 보는 애들끼리 자, 찍어줘야겠죠. 자, 마주 보는 애들끼리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자, 그러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죠, 면이. 자, 그렇죠?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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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 자, 만들어졌네요. 자, 이렇게. 자, 근데 여기가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잘린 것처럼 이렇게 각이 졌죠. 스무스하지가 않죠. 자, 이럴 때 뭐 지금 이거는 뭐 아직 뭐 알려줄 건 아니지만 이런 기능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자, 이쪽 엣지가 생긴 부분에 젠2라고 돼 있죠. 이 젠2 여기에요. 젠2 여기를 꾹 누르면 이런 히든 메뉴가 또 있어요. 이러면 여기를 자, 커벤처 값으로 맞춰줘 보세요. 그럼 커벤처라고 뜨면서 여기서 뭔가 찌그러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맞았는데 여기는 맞았는데 여기가 좀 찌그러지죠. 그러면 다시 이걸 탄젠트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자,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이렇게 조절하는 거. 원래대로 하면 커벤처까지 맞추는 게 맞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탄젠트까지만 맞출게요. 시간 관계상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렇게. 자, 그죠?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맞추면 이면과 이면을 선택을 한 다음에 뭐 한다? 에디트에서 듀플리케이트로 가서 미러 해주면 반대로 이렇게 넘어오겠죠. 이렇게. 자, 이것처럼 모든 3D 모델링은 센터를 중심으로 반절만 만들면 나머지 반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라 그럴까 다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편하죠 좀. 자, 이렇게 되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자, 아무리 봐도 하나, 둘, 세 개죠. 가운데 있는 이 4개는 의미가 없어요. 마주보는 애는 이렇게만 마주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면을 맞출 때 이 라인을 써도 되지만 자, 이런 방법도 있어요. 크게 자, 하나, 둘로 만들어서 자, 이면과 이면을 하면 자,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막히죠. 그럼 이거 잘라내면 돼요. 잘라내면 되는데 아직 이거는 뭐 알려드릴 건 아니고 자, 이때는 똑같이 반반이니까 이면과 이면을 커브를 연결해주면 이상하게 나오네. 자, 그럼 다시 이면을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이면과 이면 마주봐도 되죠. 뭐 얘랑 얘랑 마주봐도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휘어나오게 되는 걸 이유를 모르겠네. 자, 이러면 자,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자, 이면 만들어지는 건 뭐 배웠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자, 이 면에서 피봇을 여기로 옮겨주고요. 탑에서 자, 이렇게 틀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중간도 이렇게 배를
올려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CV를 여기만 이렇게 해주고, 자, 얘네 커브 두 개 잡고 에디트해서 밀어. 자,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이어주면, 자, 해볼까요? 자, 여기까지는 2x-를 가지고 항상, 자, 하나, 둘, 셋, 넷, 면 만들어지죠? 자,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서 자, 여기서는 커브를 선택해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똑같은 2x-레일인데 하나, 그리고 여기서 스킨을 잡아주는 거야. 서페이스 잡아주고 하나, 둘. 자, 만들어지면, 자, 여기는 2x-레일에서 탄젠트 값만 맞춰주는 걸로 해주고, 자, 여기는 이제 그러면 면이 4개가 됐죠. 그러면 하나, 둘 마주보는 거, 하나, 또 마주보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면이 만들어졌죠. 자, 여기서는 그냥 마주보는 걸로, 스킨 가지고 마주보는 거. 자, 이렇게 면 만들어졌고요. 자, 그러면 양쪽 옆에 있는 면 2개 잡고 에디트해서 듀플리케이트로 밀어. 자, 그럼 이제 배가 기본 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위에 이제 선수 갑판분을 만들 때 마주 보니까 스킨을 가지고 커브. 그러면 바로 이렇게 면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이제 면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사이드로 가서 아까 자동차 그 그린하우스 캐빈 만드는 것처럼 배니까 조금 더 좀 유선형의 뭔가 배 쉐입을 만들어주고 컨트롤 CV 복사해서 내려주고 스케일로 조금 줄여주고 백으로 가서 나와서 로테이트 조금 이렇게 기울여주고 탑으로 가서 이렇게 선 모양의 루프도 좀 맞춰주고요. 너무 누운 것 같다.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얘를 에디트, 듀플리케이트, 미러 스킨 가지고 쉬프트 누르고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자, 요럴 때 이제 스킨에서 디폴트가 아니라 자, 이렇게 커넥트 엔드로 뒤도 커넥트 엔드로 바꿔주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자, 여기는 근데 지금 이제 자동차하고는 틀리게 라인을 하나로 만들었더니 면이 안 만들어질 거잖아요. 자, 이럴 때 자, 커브를 하나 여기다 붙여주고 자, 이 커브를 탑뷰에서 봤을 때 조금 볼륨이 있게 자, 이렇게 잡아주고 자,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스킨을 가지고 커브 연결되어 있는 커브 자, 이러면 면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럼 이 만들어진 면도 에디트에서 디플리케이트해서 미러로 보내주면 자, 이렇게 배가 만들어졌어요. 만드는 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간단하죠? 자, 이렇게 커브가 만들어졌어요.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한 주 동안 이 커브를 가지고 한번 다양하게 굳이 뭐 자동차 폐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거를 라인으로 만든 다음에 항상 얘기했듯이 이 면을 커브는 뭐 상관없어요. 근데 면을 만들려면 항상 커브는 점이 두 개가 있어야 하고 다시 말하지만 점이 두 개를 잇는 선이 있고 마주보는 선이 있을 때 면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마주보는 선이 두 개에서 네 개가 있어야지 마주보기 때문에 면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면을 만들어야겠다 하면 커브가 4개 아니면 2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요거를 유념하셔서 면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어쨌든 지금 이거는 이제 데모이기 때문에 자동차하고 배를 간단히 만드는 법을 보여줬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 제일 처음에 알려줬던 스냅 기능을 이용해서 그리드에서 규격이 똑같은 가로 세로 높이 규격이 똑같은 큐브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걸로 그 큐브에서 CV를 여러 가지로 움직여서 형상을 다양하게 만들어 보고 그게 숙달이 되면 한번 자동차나 배, 뭐 다른 만들고 싶은 것들을 한번 도전을 해서 한 주 동안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긴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